오늘 K-에듀파인 학교에게 교육으로 예산관리 전반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하시고 2020년도 결산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사전 작업과 본예산은 2021년도로 그리고 성립 전부터 나머지는 2020년도로 교재를 작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본예산 편성할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마지막 정리 추경 잘하고 결산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재 보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관리 목차입니다. 개요 간단하게 보고요. 본예산 편성 전에 사전 작업 볼 거고 그다음 2021년도 본예산 편성 개시부터 본예산 확정까지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성립 전 예산, 다음 추경 예산, 그리고 2020년도부터 재원을 지금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도 학교에서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재원 배정하는 부분을 따로 목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증액재원 배정하기, 감액재원 배정하기, 올바르지 않은 감액 배정은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자세하게 준비해서 재원 배정하기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운영까지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관리 개요입니다. 마인드맵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예산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입 예산을 실현시켜 주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은 자금이 나오는 원천이죠. 학교의 경우에는 어디로부터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7개의 재원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특전입금부터 일반까지 뒤에 재원을 종류별로 구분한 곳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출 예산은 기본적으로 세부 사업에 편성을 하고 있고 2015년도부터는 표준화된 세부 사업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K-에듀파인의 특징,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K-에듀파인의 특징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단위의 중심이 19년도까지는 세부 사업이었다면 K-에듀파인 2020년도부터는 세부 항목으로 이동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에다가 재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의 세부 사업에 다수의 재원이 편성된 경우에는 어떤 재원을 사용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시스템에서 관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 항목을 목록화하고 코드화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세부 항목까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재원을 세부 항목에 배정을 해서 예산이 정교해짐으로써 집행 및 정산까지도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목표입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일치시키는 것이 에듀파인 예산의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 예산이든 추경 예산이든 성립 전 예산이든 세입과 세출 예산이 일치하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세입과 세출 예산을 일치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 세입세출 정리해 봤는데요. 세입세출의 개요는 선생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구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밖에 없죠. 그래서 회계년도 최초의 예산인 본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이후에 본예산에 추가나 변경을 가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시고요. 그리고 정산재원에 한해서 학운위의 승인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경에 반영하는 성립전 예산까지 총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예산액의 종류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본예산, 추경, 성립전으로 편성한 예산액만 가지고 지출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산 현액을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 예산 현액은 당해 회계년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 금액이죠. 본예산, 추경, 성립전으로 편성한 예산액에 전년도 2월금, 그러니까 명시사고 계속비와 이전용 예비비 반환금 신청한 돈은 증감액으로 관리되잖아요. 이것을 이 두 개를 합쳐서 2월 등 증감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산액에 2월 등 증감액을 합친 모두 합한 금액이 예산 현액이고 그것이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이외에도 이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이용, 전용, 그리고 또 여기다 못간 전용 반환금까지 합쳐서 예산 운영 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재원 구분 종류별입니다. K-에듀파인에서는 세부 항목에다 재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재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우선은 어디로부터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교특전입금,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교특전입금부터 그 외 지자체라든가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및 지원금, 그리고 학부모님에게 직접 걷는 수익자 부담금, 사립학교의 법인 전입금, 타 학교에서 전입되는 각종 전입금, 그리고 발전기금 회계에서 전출되는 발전기금 전입금, 그리고 올해부터 교육청도 기금회계를 사용을 합니다. K-에듀파인에서. 그래서 이 기금회계에서 전입되는 기금 전입금이 2020년도부터 학교에 추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재원 나머지를 일반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정산 재원이냐 일반 재원이냐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종류별보다는 성질별로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산 재원과 일반 재원을 구분해서 세부 항목에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산 재원, 일반 재원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일단 정산 재원은 말 그대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재원이죠.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 되는 성격의 재원이고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세부 사업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목적 사업비 전입금, 교특 전입금 중에서 목적이 있는 전입금이 목적 사업비 전입금이고요. 그리고 수익자 부담금, 보조금 및 지원금, 법인타학교 전입금, 발전기금 전입금이 정산 재원에 해당을 하고 실제 시스템에서는 세입을 요구할 때 그 정해진 세부 사업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 요구 시 세부 사업을 필수로 추가를 해서 예산액을 배부해야 된다라는 거 이따가 세입 예산 요구 시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원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재원이죠.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세입을 요구할 때 세부 사업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일반 재원을 어느 사업에 편성할 것인지 업무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교특전입금 중에서 학교 운영비 전입금이라는 원가 통계 비목으로 요구되는 것이 일반 재원이고 그 외에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예금이자, 순세계 잉여금 등이 일반 재원에 해당합니다. 정산 재원과 일반 재원은 사실 에듀파인 시스템에 가시면 더 쉽게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서 화면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차를 보시면 부서 코드 관리부터 품위 권한 관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부서 코드 관리부터 세부 항목 코드 관리까지는 필수로 사전에 수행을 해야 되는 메뉴이고요. 품위 권한 관리는 필수 사전 작업은 아니지만 이 메뉴를 이용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사전 작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서 코드 관리부터 2021년도 본 예산을 위해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1년도 작업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아무래도 2000년도 회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메뉴를 양쪽 회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회계연도를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를 잘 확인 안 하시면 원치 않는 회계에서 작업하시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먼저 부서 코드 관리에서 2021년도 회계연도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메뉴 상단에 보시면 전년자료 복사 버튼 있는 거 보이시죠? 필수로 사전에 수행해야 되는 총 5개의 메뉴에는요.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메뉴에 전년자료 복사라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전 작업은 다 전년자료 복사 기능을 통해서 전년도 자료를 손쉽게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서 코드 관리, 부서를 만들고 부서장을 지정하고 출납원 부서를 관리하는 메뉴인데요. 어떻게 전년자료 복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자료 복사 버튼을 누르면 팝업 안에서 전년도에 사용 중인 부서가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계속 사용할 부서들을 직접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처럼
부서명뿐만 아니라 부서장, 출납원 부서까지도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 자료 복사 이후에는 필요하시다면 부서장 수정도 가능하시고요. 복사했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용 여부를 푸시는 것, 체크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년 자료 복사하시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전년도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2021년도부터 추가적으로 신규 운영하는 부서가 있다면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셨던 직접 부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부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부서 추가 버튼 누르시면 하단에서 명칭 입력하시고 부서장을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서 코드 관리에서 전년 자료 복사 기능과 필요하시다면 직접 부서를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서를 2021년도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서가 등록이 되면 이제는 이 부서의 사용자들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다음 사전 작업이 바로 사용자별 부서 관리라는 메뉴입니다. 말 그대로 학교 사용자의 부서가 어디인지를 지정하고 사용 여부를 등록하는 메뉴인데요. 이 메뉴도 상단에 전년 자료 복사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럼 사용자별 부서 관리도 먼저 전년 자료 복사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를 복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팝업 안에 전년도에 사용 중인 사용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2021년도에도 계속 사용하실 선생님을 일괄적으로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슬라이드처럼 부서명과 사용 여부를 일괄적으로 복사해 오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부서장으로 이미 부서 코드 관리에서 지정된 사용자는 따로이 등록하거나 전면 복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용자별 부서 관리에 추가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부서명은 이렇게 부서장으로 지정된 사용자는 부서명을 수정할 수 없게끔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년 자료 복사 이후에 어떤 신규 사용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직접 등록할 사용자가 있으시다면 직접 부서명을 클릭하고 부서를 선택한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사용 여부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 사용자별 부서 관리는 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필수 사전 작업이기도 하지만요. 이 메뉴는 에듀파인의 수입이라든가 지출이라든가 사용자를 조회하는 팝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별 부서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만이 각각의 사용자를 조회하는 팝업에서 조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의 메뉴 수행뿐만 아니라 특히나 인사이동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새로 인사이동으로 오신 선생님에 대해서 이 메뉴에서 사용 여부를 등록해 줘야 된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사이동이 발생했을 때 권한은 이제 메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권한 부여까지는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후에 사용자별 부서 관리에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등록을 안 해서 이후에 어떤 세부 사업의 담당자로 지정하거나 품위 권한 부여할 때 사용자가 조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가 많으니까요. 사용자별 부서 관리는 인사이동 때에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수행을 해야 되는 메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용자별 부서 관리에는 여러 개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 버튼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세부 항목 품위 권한을 삭제하는 버튼 보이시죠? 말 그대로 에듀파인에서 2020년도부터 세부 항목까지도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 항목의 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를 일괄 삭제하는 버튼입니다. 특히 앞에서 인사이동 발생했을 때 이 메뉴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사이동으로 다른 학교에 가신 선생님이 여기 계속 등록되어 있으면 곳곳에 사용자 조회 팝업에서 계속 조회가 되다 보니까 그 사용 여부를 풀기를 원하는 학교가 많으세요. 근데 세부 사업의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다거나 세부 항목의 담당자로 지정이 하나라도 되어 있으면 사용 여부 체크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세부 사업의 담당자는 눈에 바로 노출이 되니까 잘 변경을 하시지만 세부 항목의 담당자는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사실 삭제하기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 세부 항목의 품위 권한을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이 사용자별 부서 관리에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어떤 이 버튼을 필요하시다면 사용자별 부서 관리에 세부 항목 품이거나 삭제라는 버튼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삭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위 통합 학교 조회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통합 운영하는, 그러니까 예산 수입 지출을 상위 학교에서 함께 하는 하위 학교가 있는 학교는 이 버튼을 누르시고 2021년도에도 하위 통합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년도까지는 하위통합 학교 등록을 학교에서 직접 수행하셨지만 K-에듀파이는 이것을 교육청 단위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교육청에서는 본예산 편성 전에 하위통합 등록을 반드시 먼저 미리 해주셔야지만 하위 학교가 있는 상위 학교들이 본예산 편성 때부터도 하위 학교 예산을 함께 편성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하위 학교가 있는 학교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2021년도에서 하위 학교가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등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버튼은 사용자를 추가하는 버튼입니다. 네, 하위 상위 학교 사용자 추가 버튼명을 보고도 하위 학교 상위 학교 사용자를 추가하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타 학교 사용자 추가, 어떤 파견이라든가 순회 교사라든가 타 학교 선생님이지만 해당 학교에 등록이 돼서 어떤 업무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 타 학교 사용자 추가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별 부서 관리는 사용자의 부서를 등록하는 메뉴이기도 하지만 에듀파인 모든 사용자 조회 팝업이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별 부서 관리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세입사업 코드 관리입니다. 네, 세입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원가 통계 비목이 조회되어야 되는데요. 그 원가 통계 비목이 조회되도록 세입목의 사용 여부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계년도 잘 선택하시고 조회하셔서 먼저 학교회계의 세입목 사용 여부를 등록합니다. 이 세입사업 코드 관리도 전년자료 복사 기능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요. 전년자료 복사 버튼을 누르시면 전년도에 사용 중인 모든 세입목을 일괄적으로 등록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회계 부분을 클릭하시면 학교회계뿐만 아니라 교육비 특별회계의 사용 여부도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교특회계로 입학금 수업료 등 징수 수납해서 근고 납부하는, 그러니까 교육비 특별회계로 징수 수납하는 학교는 반드시 이 교특회계 세입목도 내놓치지 말고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구분 교육비 특별회계로 선택을 하셔도 전년자료 복사 기능이 제공이 되니까요. 네, 버튼을 통해서 전년도의 교특회계 세입목을 복사해 오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전년자료 복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세입사업 코드 관리는 좀 작업하시는데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입목의 사용 여부가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사실 원가 통계 비목이 조회가 되는데 모든 원가 통계 비목을 전부 다 보시면서 세입을 요구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입목의 사용 여부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원가 통계 비목이 조회가 안 되잖아요. 모든 원가 통계 비목이 조회된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죠. 그래서 모든 세입목을 조금 등록을 해서 원가 통계 비목을 다 보시면서 세입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세입사업 코드 관리가 전체로 사용 여부 전체로 기본 조회되고 있으니까요. 전체 세입목을 전부 사용하겠다라고 일괄적으로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입사업 코드 관리, 세입 요구하실 때 원가 통계 비목을 보기 위해서 학교회계뿐만 아니라 교특회계까지 전년자료 복사 또는 직접 사용 여부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메뉴를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 코드 관리입니다. 사전 작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메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세출 사업에 대한 코드를 관리하는 메뉴이고요. 이 메뉴는 표준화된 세부 사업을 확인하시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세부 항목 담당자도 지정하는 메뉴인데요. 세출 사업 코드 관리도 마찬가지로 전년 자료 복사 기능 제공이 됩니다. 자, 우선 전년 자료 복사 버튼을 눌러보시면 부서랑 사용자랑은 조금 다르게 어떤 선택해서 복사해 오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사용 중인
세출사업 코드를 일괄적으로 복사해 온다라는 것을 알림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림창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전년도에 사용 중이었던 세부 사업과 세부 항목의 담당자까지 일괄적으로 복사를 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세부 사업이 있으실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지금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립학교 교원보수나 사립학교 직원보수라는 세부 사업, 그러니까 사립학교용 세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세부 사업이 사립학교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 공립학교에도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용하면 안 되는 이런 세부 사업이라든가 또는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세부 사업이 있다면 담당자를 지정하기 전에 일단 전면 복사하신 후에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출사업 코드 관리에서 어떻게 세부 사업을 미사용 처리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작년까지는 세부 사업까지만 담당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세부 사업의 사용 여부만 체크 해제하시면 미사용 처리가 됐지만 2020년도부터는 세부 항목까지 담당자를 등록하고 사용 여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세부 사업에 속한 모든 세부 항목에 일단 사용 여부를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립학교라는 가정하에 사립학교 교원 보수와 사립학교 직원 보수에 속한 모든 세부 항목을 사용 여부를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 여부가 풀리면 다음 슬라이드처럼 부서별이라는 구분으로 이동을 했을 때 두 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 사용 여부를 풀 수 있게끔 체크박스가 활성화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세부 사업에 대해서 사용 여부를 체크 해제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두 개의 메뉴는 예산을 편성하는 세출 예산 관리 등 관련된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출사업 코드 관리는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해서 복사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복사해 오신 이후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을 미사용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출사업 코드 관리는 세부 사업의 담당자도 지정하고 세부 항목의 담당자도 지정하는데요. 워낙에 많은 세부 사업과 세부 항목이 있다 보니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담당자를 일괄 적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세부사업의 담당자 일괄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방법은 일괄 적용할 세부사업을 선택하시고 일괄 적용 담당자를 돋보기로 설정하신 다음에 세부사업 담당자 일괄 적용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우선 화면 안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화면에서만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정상적으로 반영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사업의 담당자는 한 명밖에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담당자를 일괄 적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세부 항목의 담당자를 일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세부 항목의 담당자는 여러 명, 다수 지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괄 적용할 때부터 일괄 적용 담당자 선택하는 이 콤보 박스 안에서 다수의 선생님들, 사용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보시면 누구누구의 일명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 명을 일괄 적용 가능하시고 일괄 적용할 세부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담당자를 필요하시다면 다수까지도 지정을 하시고 세부 항목 담당자 일괄 적용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적용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이거 꼭 주의하시라고 제가 팁도 빨간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세부 항목은 담당자를 일괄 적용할 때 다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담당자가 삭제되고 일괄 적용한 담당자가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담당자가 삭제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이 세출사업 코드 관리에서 세부 항목 담당자 일괄 적용 기능을 이용하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세부 항목의 담당자가 있는데 B와 C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A가 유지되면서 B, C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요. A 선생님 삭제되고 B와 C 선생님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모르실 때 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세출사업 코드 관리에서 세부 항목의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이
기존 담당자가 삭제되고 적용한 담당자가 추가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이 조금 불편한 방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방식을 보완해서 다음 메뉴인 세부 항목 코드 관리는 기존 담당자를 유지하면서 세부 항목 담당자를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세부 항목 코드 관리에서 그 방법까지 포함해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출사업 코드 관리에서는 세부 항목 담당자, 세부 사업 담당자를 일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 코드 관리입니다. 2020년도부터 표준화된 교육청별로 시도별로 표준화된 세부 항목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 표준화된 세부 항목 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세부 항목을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없었고 2020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신규 메뉴입니다. 메뉴는 이렇게 세부 항목 코드 관리 직접 행추가해서 세부 항목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세부 항목 코드 관리도 전년 자료 복사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전년 자료 복사를 통해서 전년도에 사용 중이던 자율 세부 항목 중에서 2021년도에도 계속 사용할 세부 항목을 복사 처리합니다. 그러면 학교 자율, 전년도에 사용 중이던 자율 세부 항목을 2021년도에 복사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담당자까지도 일괄 복사해 오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전년 자료 복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올해부터 더 추가적으로 자율 세부 항목이 필요하다 하시면 추가할 세부 사업을 선택하신 상태로 행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직접 세부 항목 명칭을 입력해서 저장해 주시면 그 학교만의 해당 학교만의 자율 세부 항목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부 항목 코드 관리에서는 아까 세부 항목 담당자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삭제 후 추가와 추가라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삭제 후 추가, 기존 담당자를 삭제하고 세부 항목 담당자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옆에 있는 추가는 기존 담당자를 유지하면서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구분을 잘 선택해서 세부 항목 담당자를 일괄 적용하시면 많은 세부 항목 담당자를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서 업무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부 항목 코드 관리에서 특히 앞에서도 통합 운영하는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하위 학교를 등록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 세부 항목 코드 관리부터는 직접 하위 학교를 위한 하위 학교용 세부 항목을 직접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교재는 하위 통합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상에 학교 구분이라는 항목이 없지만 통합 등록되어 있는 학교는 컬럼이 하나 더 있어서 학교 구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세부 항목부터 상위 학교용 세부 항목과 하위 학교용 세부 항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위 학교용 세부 항목을 이 세부 항목 코드 관리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위 통합 등록되어 있는 학교는 그래서 이 교재에는 없지만 상단에 세부 항목 생성 통합학교라는 별도의 버튼이 존재를 합니다. 유치원, 하위 학교 유치원 또는 어떤 병설 학교가 있을 때 그걸 일일이 추가하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버튼을 이용하시면 일괄적으로 하위 학교용 세부 항목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본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하위 학교의 세부 항목을 생성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 코드 관리, 학교가 자율적으로 세부 항목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메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필수 사전 작업입니다. 부서 코드 관리부터 세부 항목 코드 관리까지 5개의 메뉴를 순차적으로 수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든 메뉴에서 전년 자료 복사 기능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 기능을 이용해서 손쉽게 메뉴를 수행해 주시면 되고 전년 자료 복사를 하시는 요령은 먼저 전년 자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자료를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건 직접 등록하시거나 행을 추가해서 등록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예산 편성 사전 작업 마지막 메뉴는 품위 권한 관리라는 메뉴입니다.
말 그대로 품위 권한을 세부 항목별로 품위 권한을 행추가해서 부여하는 메뉴인데요. 지금 보시면 세출사업 코드 관리와 세부 항목 코드 관리에서도 다 이 세부 항목에 담당자를 추가할 수 있었고 결국에 세부 항목 담당자로 추가된다라는 건 그 세부 항목에서 품위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 담당자와 품위 권한은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세출사업 코드 관리와 세부 항목 코드 관리는 어떤 특정한 권한이 있어야만 조회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저 메뉴가 없으면 본인이 관련 있는 세부 항목이나 세부 사업의 품위 권한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실 소속 선생님은 아니지만 담당하고 있는 세부 사업이나 항목에 대해서 품위 권한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품위 권한 관리라는 메뉴가 필요하신 거죠. 이 메뉴는 에듀파인의 기본 권한인 정교직원이라는 권한이 있으면 모든 선생님에게 조회되는 메뉴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어떤 권한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선생님이 이 메뉴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선생님에게 여기 조회되는 세부 항목의 개수가 같진 않습니다. 지금 팁에 보시면 출납원 부서의 선생님이라면 모든 세부 사업과 모든 세부 항목이 조회되고 세부 사업의 담당, 출납원 부서는 아니고 세부 사업만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담당하고 있는 세부 사업의 세부 항목까지만 조회되고 그 다음에 세부 사업의 담당자는 아니지만 세부 항목 담당자라면 그 담당하고 있는 세부 항목만 조회된다라는 이 조회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잘 아시고 이 품위 권한 관리라는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품위 권한 관리까지가 본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뭐 예산 편성 사전 작업이라는 메뉴이지만 회계 중에도 얼마든지 필요하시다면 수행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 방법이라든가 주의하실 점을 참고하셔서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